가능하면 화면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해야지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표정이 보여서. 그리고 지금 3.1절 지난번에 한 거 공식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계산이 많아서 되게 집중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번 시간과 달리 좀 컨디션을 좋게 해갖고 왔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기울기. 기울기는 그레디언트라고 불렀었고 기호 이렇게 쓰고 델에 이 스칼라 함수를 곱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델을 그냥 아예 이렇게 편미분 기호들을 이라고 외워주시면 바로바로 공식에 적용하기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에 곱해서 이 스칼라 함수를 의 기울기를 벡터 값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 1단원 기울기 단원에서 하나 더 배워서 기억해줘야 했어야 되는 공식이 방향도 함수예요. 여기는 조금 빠르게 적을게요. 여기 방향동 함수라고 임의의 점에서 A 방향으로의 그 주어진 함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공식이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A 방향으로의 이 함수의 변화율을 나타냈고 중요한 건 얘가 단위 벡터로 표현된다는 점이었죠. 두 번째로 배웠던 공식은 발산인데 얘는 다이버전트라고 했고 각자의 자리에 있는 애들을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대기호랑 내적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전이었고요. 요렇게 얘는 델이랑 외적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델기호 다시 적어주고 네 델기호 다시 적어주고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델기호 다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외적해주는 거였어요. 저번 시간에 외적뿐만 아니라 뭐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학부생을 졸업할 때까지 회전의 의미를 이해하면은 천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전파공학과에서. 뭐 그리고 저희가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던 리만적분 관련된 이해도 조금 필요하다고 하고요. 좀 더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뭐 이해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저나 여러분을 약간 위로하기 위한 말은 맞고요. 어쨌든 근데 정확하게 이 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여기서 책에 주어진 정리들은 그래도 다 이해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정리 3.1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거 하기 위해서 일단 요 문제 좀 풀고 갈게요. 10번 문제 3.1절에 10점 문제 10번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요. 위에서 방금 전에 공식 적었으니까
바로 공식 적용해서 회전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A 함수에 대한 컬은 델기호와 외적을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델기호가 들어가고 그럼 이제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아무래도 노트북 상태가 좀 그래서 완전히 나가버린 것 같거든요. 지금 목소리 들리면 여기다 켜주실래요? 네. 이대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네. 죄송해요. 어,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벡터는 다시 i j로 이렇게 쪼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서 써주세요.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외적해주면 i는 j에 대한 편미분하면 0이니까 0i, 여기도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니까 0j. 그 다음에 이제 k 자리만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해서 요거 아니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나올 거고, 이쪽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떨어져서 얘도 0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델 F를 만족시키는, 델 F는 A를 만족시키는 F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리상점 1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번 시간에 쓰고만 넘어갔었는데 이미 C제곱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 3.1에서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주세요. 여기서 번호를 써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델 F가 A 벡터라면 요식 보는 거예요. 요식은 요렇게 돼서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만약에 얘가 주어진다면, 반대로 결론부터 주어진다면 0이라면 델과 A 벡터의 내적값이 0이라면 요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F는 얘기 안 한 상황이니까 요 외적값이 0인 상황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F가 존재할까요? 방금 전에 위에서 요 문제 풀고 회전값이 0이 나와서 바로 이 델 F는 A 벡터 함수를 만족시킨 F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정리여서 요거는 너무나 명백하니까 좋고, 얘를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다시 뭐 증명할 거냐면 델과 A 벡터의 외적값이 0이라면 이 델 F는 A 벡터 함수를 만족시키는 F가 존재한다는 정리를 증명해 볼 거예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걸 두고 시작해야겠죠? 0이에요. 요걸 두고 시작해 볼게요. 요거를 조금 풀어서 써주면, 외적이니까 델 먼저 적어주고 A 벡터를 각각 자리에 맞춰서 자리에 있는 애들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게요. AX, AY, AZ.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면 I 자리에는 이런 함수가 올 것이고, 요거 잘못 적었죠? 그쵸. 여기서 여기 빼서 J 적어주면 되고,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어찌됐든 0벡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0이 돼야 된다는 거는. 0벡터가 돼주려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여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조금 적분을 해보려고 해요. 적분을 해서 만족시키는 f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요거를 먼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 적분해 볼게요. 적분기호를 양변에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x에 대한 적분기호를 씌워주면 얘는 이렇게 남을 거고 얘는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렇게 올 건데 앞으로 y 편미분기호 빼주고 그리고 이제 yz에 관한 적분 상수까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들고 와서 얘를 양변에 z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z에 대해서 아니 똑같이 x에 대해서 적분할게요.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요렇게 놓고 x에 대해서 놓고 적분을 해서 맞춰서 써볼게요. 이랑 그러면 좌변에는 az가 남을 것이고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는 z에 대한 편미분기호 빠지고 dx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적분상수 yz에 관한 적분상수 나오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요거 들고 와서 이번에는 얘네 또 살짝 자리 바꿔서 z에 대한 적분기호를 씌워서 양변에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얘도 y에 대한 편미분기호 빠지고 z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리고 이제 xy에 관한 적분상수 빠지고 그리고 요거를 한 번 더 할 건데 또 az로 맞춰주기 위해서 az를 뽑기 위해서 요거를 앞에다 두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앞에다 두고 이제 y에 대한 적분 인테그랄 기호를 씌워서 양변에 씌워주면 여기는 az만 남을 것이고 z에 대한 편미분기호 빠지고 dy 오고 그 다음에 y를 제외한 x와 z에 관한 적분상수가 따라오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지금 화면을 못 보는 상황이어서 혹시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해주세요. 사실 카톡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카톡도 못 볼 것 같아요. DM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확인이. 아무튼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제 여기 있는 AY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AZ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요거 핑크색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핑크색? 아니 둘 다 핑크색이네. 잠깐만요. 이렇게 넣고 네, 핑크색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핑크색. 네. AZ는 저기다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해서 잘 정리해준 값을 적어줄게요. 제가
요 Z에 대한 편미분 기호가 각각 대입한 거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적분상수 기호 따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계산해주면 저기 AZ 대입해주면 각각의 성분에 Y에 관한 편미분 기호가 잘 들어갈 거고, 그리고 상수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로 뭘 알아낸 거냐면, 여기서 AY, AZ를 두 개씩 찾았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함으로써 얘는 AY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다 적은 거고, 얘는 AZ가 갖춰야 할 조건을 다 적은 거죠. 그래서 딱 여기 봤더니 각각의 AY, AZ, AY, AZ에 AX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AX만 정확하게 정해지면 AY, AZ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AY 자리에 다시 대입해서 AY 자리에 다시 대입해서 다시 정리를 해준 값을 마저 적어줄게요. 요거 옮긴 거예요. 그냥 이항에서 적어줄게요. 그리고 얘도 두 번째 AZ식에서도 상수값 빼서 이런 식이 이제 나와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Z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Z에 대한 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0이 되고, 얘도 Z에 대해서 편미분 기호 씌워주고, 그리고 여기는 Z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니까 적분 기호 사라지고 얘만 남겠네요. 그리고 얘는 써줄게요. 위에다 Z에 대해서 미분하고, 여기는 Y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도 제가 여기를 잘못 적어줬군요. 그쵸? 여기 핑크색식에서 이렇게 다시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좌변은 0이 되고, 얘는 Y에 대한 편미분 기호 씌워주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위에 식에서 했던 것처럼 Y에 대해 적분했던 게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나 둘 다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하나만 이항을 해주면 얘랑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은 AX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정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우리 이거 F에 대한 편미분 값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만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I라고 가정을 해주면 바로 나머지 I들도 자동적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이제 각각의 얘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될
F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기를 다 하셨으려나? 그래서 앞으로는 델과 A 벡터의 내적이 0인지 아닌지 이것만 체크해주면 델 F는 A 벡터가 되는 F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또 멘탈이 무너지네요. 아무튼 증명은 다 제대로 됐어요. 정리 3.1에서 얘기했던 부분들과 3.1절 문제에서 꼬아서 낼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필충이죠. 네. 응? 그쵸. 요렇게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1절을 끝날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녹화하던 게 무너졌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 3.2절 얘기를 해볼 건데 3.2절에서는 다른 좌표계가 나오죠. 원기둥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 제가 방학 때 수업할 때 보니까 이공분들이 그 다른 좌표계에 대해서 뭐 따로 크게 딱히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단위 벡터 좌표계 얘기를 하면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잠깐씩 이거 원기둥 좌표계 뭔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XY, Z축에서 연결짓는 방법만 얘기를 할게요. 아마 여기 18분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그때 박 교수님 일수 때는 요 다른 좌표계를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공분들은 요거를 안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얘기할게요. 일종의 치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X, Y, Z를 R, 세타, Z로, Z는 똑같아요. 그대로. 얘네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변수를 바꿔서.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우리가 쓰던 3차원 직교좌표계는 X, Y, Z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특정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한 벡터로 X, Y, Z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원기둥 좌표계로 얘를 바꿔주면서 일종의 원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요. 어차피 Z값은 똑같기 때문에 얘를 XY 평면, 즉 원이 XY 평면 위에 있어요. 여기로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 원의 반지름이 R 그리고 원점에서 돌아간 요 각도가 세타여서 이 점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네를 바로 위에 XY에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즉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Z로 얘는 XY 평면에서는 0이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새롭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변수를 사용해서. 그래서 원기둥이니까 당연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을 만족시킬 거고 요거 살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좌표계를 변환할 때 중요한 부분이 꼭 고려해줘야 되는 부분이 야코비안이라는 개념이에요. 야코비안이라고도 하고 야코비 행렬이라고도 하고 제이가 있는데 야코비안이에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냥 자코비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우리가 x, y, z라는 변수를 각각 r 세타,
z라는 변수로 치환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제 좌표계를 변환할 때 바뀌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얘네를 보정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보정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넓이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다시 적어주면 자, x도 r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한 번씩 편미분해주고 y도 r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z도 r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줘서 다시 적어보는 거예요. 좋아요. 지금 x가 r 코사인 세타라 그랬고 y가 r 사인 세타라 그랬고 z는 그대로 z라고 했죠. 그러면 이 x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리고 얘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죠. 이번엔 얘 y죠. 얘가 x, y, z.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사인 세타,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 마지막 z는 0, 0,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행렬식 값 구해주면 선형대수를 다 배우셨죠? 행렬식 값을 딱 구해주면 r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딱 r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적분해줄 때, 넓이에 관한 적분을 해줄 때 r을 꼭 곱해줘야 돼요. 이거는 원기둥 좌표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좌표계로든지 구면 좌표계도 마찬가지고 그냥 UV를 써서 마음대로 치환시켜서 좌표계를 변환시킬 때도 항상 각각의 야코비안 값을 구해서 적분할 때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식이 아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런 원이겠죠. 반지름이 3인 원에 대해서 요 점을 지나는 점들을 x, y라고 나타낼 거고요. 이거를 xy로 적분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우린 물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써줘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를 이중적분 배우셨죠? 이런 식으로 y에 관한 적분을 이렇게 얘를 y에 대해서 바꿔가지고 나타내서 찾고 그 다음에 다시 반지름 고려해서 x값이 0에서 3까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0에서 3 이런 식으로 고려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적분하려면 삼각치환도 고려해줘야 되고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기둥 좌표계 여기서는 어쨌든 다른 좌표계로 변환을 시켜주면 이제 딱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r은 0에서 3 사이고 세타 각도는 2파이잖아요.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 요거 고려해줘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야코비안 값을 넣어줘야 돼요. 요것만 곱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야코비안 값이 아까 r이라고 구해냈기 때문에 r을 대입해서 적어주면 2파이 r이 되고 다시 적분하면 파이 r제곱이 돼서 9파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야코비안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원기둥자표계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천천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해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델 F예요. 아니, 원기둥자표계에서 기울기 발산 회전 다 구해줄 건데 일단 기울기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대입만 하면 돼서 요거 얘기부터 해볼게요. 델 F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울기. 어디서? 원기둥 좌표계에서. 근데 이거 우리 델 값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알고 있고 거기다가 F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좌표계가 바뀌었죠. R, 세타, Z로 표현하는 원기둥 좌표계로.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IJK의 정체를 구할 거예요. 원기둥 좌표계에서 IJK가 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먼저 구하고 두 번째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다 찾아서 대입을 할 거예요. 제 생각엔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어떻게 책에 나오는 공식을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볼게요. 일단 문제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가기 위해서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해보겠어요. R의 단위 벡터를 표현하고 세타에 대한 단위 벡터를 표현하고 Z도 표현할 건데 순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를 마지막에 구할 거기 때문이에요. R부터 생각을 해봐주면 얘는 좌표계에 주어진 벡터 R을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단위 벡터가 되겠죠. 네,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 R 벡터는 X, Y로 표현해 줄 수 있죠. 벡터 여기 위치 말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치환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R로 약분하면 코사인 세타 I 플러스 사인 세타 J 이렇게 올 수 있을 거예요. 네, Z는 그냥 Z였죠. 그래서 그대로 단위 벡터니까 그냥 1이라고 하면 되고 1이니까 K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는 요 전에도 한번 비슷한 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R에 대한 단위 벡터랑 Z에 대한 단위 벡터를 외적시켜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를 이 K 여기서 구한 K랑 코사인 세타 I 플러스 사인 세타 J를 외적시킨다고 말해주면 되겠죠. 네. 제가 순서를 바꿔서 적었나요? 외적은 순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적해주면 0, 0, 1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I 플러스 코사인 세타 J 요렇게 각각의 성분이 표현이 될 거예요.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거를 끝났으니까 조금 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최종 목표는 계속 기억하고 있죠? 대F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JK 먼저 구한다고 했죠. 여기 1번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IJK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해놓은 요거 가지고 각각의 단위 벡터로 표현한 거 가지고 IJK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연립하는 게 제일 조금 간단할 것 같아서 연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R에 대한 단위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I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J가 될 거예요. 여기 그리고 세타에 대한 단위 벡터에는 사인 세타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I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J가 될 거예요. 얘네를 만약에 빼주면 좌변은 코사인 세타 2R 마이너스 사인 세타 2세타가 되고 우변은 얘네 사라지고 I만 남아요. 이런 식으로 IJK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반대로 R에 대한 단위 벡터에 사인을 곱해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I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J. 세타에 대한 단위 벡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I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J가 되겠죠? 집중해서 계산 따라와주고 계시죠? 화면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자, 얘네는 더해줘야겠죠? 더해주면 사인 세타 2R 플러스 코사인 세타 2세타는 요거 사라지고 J만 남죠. 그러면 I, J 구했고 K는 EZ로 표현되니까 Z에 대한 단위 벡터로 표현되니까 정리해주면 I는 코사인 세타 2R 마이너스 사인 세타 2세타 J는 사인 세타 2R 플러스 코사인 세타 2세타 K는 EZ. 여기까지 잘 오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델F를 구하기 위한 여정에서 첫 번째 IJK는 다 구해본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는 R, 세타, Z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서 요 안에서 우리 체인룰 배웠죠? 연쇄 법칙을 활용해서 저 원하는 거를 한번 구해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요거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거예요. X, R 요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Y도 요렇게. 그리고 Z도 더하기 아니고 요렇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얘를 고려를 해주면 적어도 요거는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아니까 얘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x에 대한 f의 편미분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y는 r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요렇게, 그리고 z는 z니까 0 요렇게 나오겠죠. 뭐 그러면 r에 대한 편미분값 구한 거 아닌가? 세타에 대한 편미분값은 어때요? 얘도 똑같이 연쇄법칙 활용해서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되고, y는 r 사인 세타니까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z는 z니까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이거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그냥 z에 대해서 편미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뭐 1이겠죠? 네.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당연히 1이 나올 거예요. 좋아요. 우리 식의 일부러 우리 구해야 되는 거 요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얘네들을 넣어서 표현을 해봤어요. 식이, 그래서 얘네가 들어있는 식을 건졌어요. 요렇게 요거 보고 또 아까처럼 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하고 싶은 애들의 정체를 알아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f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한 식에다가 r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 볼게요. 양변에. 그러면 r 코사인 제곱 세타,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타에 대한 편미분식에는 사인 세타를 곱해줄게요. 요거는 사실 그냥 조금 생각하시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까도 지금도 식을 보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아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립하려고 그냥 개수 맞춰준 거예요. 약간 가감법 하듯이. 이게 현명한 방법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렇게 구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곱했어요. 뭐 곱했냐면 얘 곱했고 얘 곱했어요. 그래서 양변을 빼주면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f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한 i로 곱해주면 이제 오변은 요 r에다가 f를 x에 대한 편미분한 식이 남죠. 그리고 저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r로만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의 정체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요렇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부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하나만. y만 구해주면 되죠.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그 값만 찾아주면 돼요. 이거 살짝 위에다 올려놓고 얘네만 올려놓고, 자, 이번에는 f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한 식에 r 사인 세타를 곱해줄 거예요. 요 식에다가 r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r 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노트북은 아직 죽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세타에 대한 f의 편미분식은 코사인 세타를 다시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fx 플러스 r 코사인 제곱 세타 fy 얘네는 보니까 또 더해줘야겠네요. 더해주면 r 사인 세타 fr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앞에 사라지고 r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식 남아서 양변에 r 나눠줘서 필요한 거 구해냈네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지금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숙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집중해 주셔야 숙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2번 안 썼네? 여기서부터 2번인가요? 네. IJK 다 구했고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다음에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여기 있고요. 다 구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다른 색으로 써줄까요? 여기, 여기, 여기. 다 구했어요. 이제 될 F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해주면 될 거예요. 대입해줄게요. 저는 화면을 넘기고요. 이거 여기 필요한 구성 요소들 우리 다 구했어요. R, 세타, Z에 관한 변수로 표현할 수 있게 다 바꾸는 거 정해왔어요. 지금 구해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앞에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대입을 할게요. 보면 똑같을 거예요. 코사인 세타 F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 요거까지 요거 그 다음에 i가 뭐였냐면 코사인 세타 2r 마이너스 사인 세타 2세타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정리했던 식이 요렇게 적어졌었고 j는 요렇게 표현됐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였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더 서둘러 볼게요. 얘네 정리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2r 단위 벡터를 끝으로 뺄까요? 요렇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y 편미분 요렇게 플러스 r분의 사인 제곱 세타 아래 네. 네. 호호. 여기를 y라고 왜 적었죠? y가 들어올 일이 없는데 세타였죠? 네. 당황스럽네.
세타였죠? 그쵸? 여기 x에 대해서 세타였죠? 잘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잘 전개했고요. 첫 번째 지금 요거를 여기다 잘 전개를 했고요. 두 번째 것도 전개해 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 r에 대한 편미분 2r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r에 대한 편미분 2세타 플러스 r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세타에 대한 편미분 2r 여기도 세타죠. 아까 옮길 때 y로 옮겼던 거. 그 다음에 플러스 r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편미분 2세타 여기 2세타 빼먹었네요. 빼먹은 게 맞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는 그냥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확인할 수가 없네. 계산해주면 앞에는 1되고 r에 대한 편미분 2r 이렇게 남을 거고 사라지고 r분의 1 세타에 대한 편미분 2세타 이렇게 남을 거고 z에 대한 편미분 2z 이렇게 남아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공식 델 F에 대한 공식이 증명이 되었어요. 와, 증명했어요. 물론 오늘 수업한 판서 내용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정리 3.2에 1번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2번, 3번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책을 같이 볼까요, 우리? 아, 맞아요. 책 보고 증명을 했던가? 네, 아무튼 책에 나와 있었던 것 같네요. 요거를 증명을 했는데요. 요거를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2번, 3번을 증명해오는 거를 좀 과제로 드리려고 해요. 사실 노가다 연습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현대기하 과목에서는 과제를 많이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수업에도 워낙 많으니까 지금 현대기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과제가 많으니까 근데 그 큐티들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학교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것뿐만은 아니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질문하시는 것도 있으면 좋겠고 시험을 보기 전에 지금 중간고사가 11월 며칠이라 그랬더라? 8일이라 그랬나 18일이라 그랬나 아무튼 들었었는데 그 중간 시험을 보기 전에 이거 연습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풀어서 과제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네. 이거 A만 바꿔서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되거든요. 앞에 구했던 거 다 있어서. 요거야 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단위 벡터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적 대입하면 되고 외적 대입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증명 한번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톡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 전에 다음 수요일 수업 시간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전달할 게 많네요.
원래 수업 시간에 항상 했던 건데 지금 달러닝 이번 시작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수업 끝나고 판서 필기한 내용을 받는 거를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필기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전에 복습했던 내용들도 다 종이에 쓰셨으면 촬영해서 그리고 저처럼 태블릿에 필기하신 분들은 PDF로 변환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얘기하는 김에 다 할게요. 그리고 끝은 아니고요. 선적분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선적분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낼 건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선적분 이런 얘기. 이거는 일단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선을 적분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곡선은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적분을 할 수가 없는데 선을 적분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적분한다는 사실을 배우잖아요. 아직 선적분 안 배웠다 그랬구나. 그래서 말이 적분. 자, 포인트는 일단 우리가 적분해야 될 대상이 곡선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매개화를 잘해야 돼요. 매개화를 잘하고 매개변수를 헷갈리지 않고 집중하면 선적분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선적분을 아직 안 배우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조금 창피하긴 한데 선적분 강의를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두 번째 강연에 선적분의 이해라는 강연이 있어요. 예전에 촬영을 했던 건데 거의 유사해요. 현대기하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유사한데 제가 이 강연을 했던 게 일반 물리 할 때 뭔지도 모르고 선적분이 나오는 게 조금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만들었던 거라 마지막에는 물리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건 안 들으셔도 되고 그 문제풀이만 빼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개념이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예제로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원리가 궁금하시면 그 강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노트북이 나가서 당황을 했나? 말이 좀 빨라지고 그랬는데 마지막 문제는 차분하게 잘 풀고 끝내보자고요. 자, 선적분은 말 그대로 적분할 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잘 쪼개서 잘 매개화해서 매개변수 안 헷갈리고 풀면 되거든요. 문제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 문제만 풀고 끝낼 거예요. xy 평면에서 y는 루트 x에 의해 0,0, 1,2를 지나는 곡선이라고 했어요. 우리 무리함수 모르는 거 아니니까 xy 평면에서 곡선 C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거는 xy 평면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변수를 잘 고려해줘야 되는 직교좌표계에서는
그려보면 조금 크게 그려졌네요. 0,0,0에서 1,0,0까지 1,0까지 가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 이름은 이거 C인데 함수를 R로 잡고 가볼 거예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T로. 함수는 R로 잡고 매개 변수는 T로 잡고 선적분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선적분을 진행을 할 건데 매개화를 잘 시켜야 돼요. 조금 전에 좌표계 변환하던 것처럼 매개화를 시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교좌표계에서 정의되어 있던 x, y, z를 여기서 매개 변수를 지정한 t 하나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2개, 3개 쓸 수도 있는데 아마 현대 기아에서는 하나만 쓰지 않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y는 루트 x라는 식이 있어서 x를 t라고 매개화를 시켜주면 y는 자연스럽게 루트 t가 될 거고 이 곡선은 xy 평면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z는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치환을 시켜주면 당연히 범위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t의 범위는 즉 x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범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선적분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올려준 링크에서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그 원리는 증명을 해놨어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바로 공식 적용해서 적어볼게요.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t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범위는 0에서 1로 잡아주면 되고 적분시켜줘야 되는 함수 넣고 여기는 R't dt가 들어가주면 돼요. 곡선 함수를 우리 R이라고 이름 붙였었잖아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집어넣어서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적분에 대한 이 함수도 우리가 지정한 매개 변수 t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t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는 xy 제곱 i 플러스 y 제곱 k라고 되어 있거든요. t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얘는 x랑 y 제곱을 곱하면 t 제곱이 될 거고 t 제곱 i 플러스 y 제곱 k니까 플러스 tk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 R'T는 RT에서 미분하면 되는데 우리가 RT는 이 곡선은 t, 루트 t, 0이라고 정의를 해놨죠.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1, 2루트 t분의 1, 0이 될 거예요. 다시 그대로 대입해주면 0에서 1 사이에서 t제곱, 0, t죠. ik 고려해서 그리고 1, 2루트 t분의 1, 0 dt 요렇게 와줄 거예요. 그러면 내적해주면 요거 내적기호거든요. t제곱만 남아서 3분의 1 t 세제곱 3분의 1 요렇게 예제 4.1.1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오늘도 정신이 없었죠.
네, 필기는 다시 드릴 거고요. 지금 노트북이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접속해서 마지막 사진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노트북 화면이 다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이 화면에 필요한 인원을 다 담을 수가 없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가은이한테 부탁을 좀 할게요. 저번에 보내줬던 인원 포함해서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괜찮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이랑 날짜랑 같이 나오게.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이 길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판서 파일 다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재훈이 먼저 질문하세요. 응, 끝냈어요? 다 했어요? 나 질문 없어. 나 판서 물어보려 했는데 판서 보내줘가지고. 응, 안녕히 가세요. 음. 아, 근데 20학번 친구들이랑 다 친하신가 봐요. 다는 아니고 저희 동아리 친구들은 몇 번 아, 봐가지고 아, 네. 어떻게 오늘 수업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전개하는 부분은 이제 판서랑 보면서 조금 더 해보면 될 것 같고, 음, 선족부는 아직 수업이 안 나가서, 네, 들었어요. 아직 진도 안 나갔다고. 그래서 뇌 빼고 들었어요. 근데 성적표는 잘 많이 하지 않나요? 물리 때? 물리학과에서 공부 안 했어요. 아, 뭐 어쨌든 이제 저희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네네. 녹화가 되고 있나? 녹화 끄고